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민재 기자 그리고 매일신문의 이주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사업성이 부족해서 민간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대구 지역 저층 주거지가 고층 아파트 주거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는데요. 우선 김 기자께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은 도시에서도 낙후된 역세권 그리고 중공업 지역 그리고 저층 주거지 등을 이제 고밀도로 개발을 해서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지역이 모두 34곳에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3차 발표는 대구시 달서구 감섬동과 남구 봉덕동 2곳 그리고 부산 2곳을 포함해 모두 4곳이 선정되었는데요. 서울 지역이 아닌 지방 대도시가 선정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달서구 감삼동 저층 주거지 사업지는 대구 신청사 부근 인근으로 도시계획상 제2종,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또 근린상업 지역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존 용적률은 105%인데 20년 이상 이제 된 노후 주택이 83%나 됩니다. 저층 상가와 주택이 밀집한 곳이라 굉장히 낙후한 모습이 일색인데요. 그동안 재개발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개발 인센티브 부족과 또 복잡한 이해관계, 이주대책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민간 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었습니다. 네, 사업성이 안 나왔던 이유는 해당 부지의 지목이 2종,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주거 지역은 아시다시피 이제 종에 따라 좀 다르지만 상업 지역에 비해서 용적률이 굉장히 낮아서 이제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는 점인데요. 주택 부지를 위해 설정된 곳이다 보니 일조나 조망 등을 포함해서 이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등 개발 제한이 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네, 국토부는 저층 주거지의 종 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적용해서 이곳에 모두 4,200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국토부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과 연계해서 또 살기 좋은 지역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라는 발표 구상을 밝혔습니다. 네, 감삼동 이야기 해주셨는데 남구 봉덕동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낙후된 주택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죠. 물론 도시철도 1호선이 지나가는 지역이긴 하지만은 미군 부대가 인접해 있어서 오랫동안 좀 개발하지 못했던 그런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구 예정 지역은 봉덕동 주한미군 캠프 조지 기지 인근인데요. 도시계획상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기존 용적률은 109%, 노후도는 77.46%에 달합니다. 해당 부지 서쪽에는 도시철도 1호선 교대역이 있고 또 북쪽에는 캠프 조지가 위치하고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으로 이번에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북동쪽 노후 주거지는 이미 민간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요. 예정되어 있어서 이와 연계한 기반시설 정비 등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는데요. 사업을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또 캠프 조지와 사업지 사이에 생태 보행축 및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또 캠프 조지에 있는 미군 아파트가 여기가 이게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소유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순환형 이주용 주택으로 활용하는 등 단계별 정비 사업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네. 예, 국토부는 이 일대가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이곳을 이제 3종으로 조응을 이제 상향해서 지금 현재 이제 용적률은 109%인데 이것을 한 300%까지 이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더해서 도로 등 이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캠프 조지와 연결하는 생태 보행축 그리고 생태 공원 등을 형성해서 경관이 우수한 친환경 주거 공간으로 만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삼동 그리고 봉덕동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두 지역이 개발됐을 때 좀 어떤 혜택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예, 국토부 조사 결과가 있긴 한데요.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할 경우에 봉덕동과 감삼동의 용적률은 재개발 등을 포함한 이제 기존 민간 개발 대비 평균 한 65% 정도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급
가구도 이제 자력 개발 대비 평균 한 38.1% 정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토지주의 수익률은 평균 한 13% 상승하게 된다는 그런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뭐 전국에 4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대구 달서구의 감삼동, 남구의 봉덕동 이외에도 부산에도 2군데가 선정이 됐죠. 부산은 어떤 지역입니까? 네, 모두 부산 진구에 있는데요. 부산 진구 구 전포 3구역과 구 당감 4구역입니다. 당감 4구역은 부산도시철도 2호선 부암역 인근 역세권이고 또 전포 3구역도 이제 황령산을 중심으로 접하면서 서면 등 부산의 전통적인 도심 지역과 바로 인접한 곳에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다만 노후 저층 주거지가 집약되고 또 좁은 도로 탓에 도시의 자생적인 성장이 좀 불가능하다고 평가받는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이번 사업이 이제 공공이 주도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한다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지주들이나 토지 그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큰 호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구 지역 사업 예정지 지주들은 아직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다른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 지역 좀 전에 한 1, 2차 두 차례 걸쳐 지정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서울 지역 대상지로 선정했던 곳들에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좀 잡음이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역시 이제 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되어서 좀 더 좀 시간이 흘러야 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업이 토지 등 소유자가 10% 이상 찬성하면 예정지구로 선정이 되고요. 또 1년 안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고 이 동의한 그 지주들의 토지 면적이 사업 면적 기준의 2분의 1, 즉 반을 넘어야 지구 지정이 확정됩니다. 사업을 하려면 지주 3분의 2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현재 전국 34곳의 사업 후보지 중 요건을 충족한 곳은 서울 은평구 증산 4구역이 유일한데요. 이곳도 최근에야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습니다. 네. 부산에서는 이제 전에 말씀하셨던 구 전포 3구역 토지 소유자들이 즉각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서 이번 선정을 좀 철회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좀 했습니다. 3구역이 지난해 말부터 이제 주민들로부터 이제 민간 재개발 사업 동의서를 받고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동의율이 한 60% 이상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좀 지정을 했다면서 사업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아주 큰 상황입니다. 네, 뭐 감삼동, 봉덕동 주민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하는데 이쪽 주민들은 좀 어떤 선택을 하면 더 유리할까요? 좋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꼼꼼히 살펴보시고 어떤 것이 내 재산에 더 유리한 것인지를 반드시 지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일단 남구청, 달서구청에서도 최근 해당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이 설명회를 가지는 등 주민 대상 사업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진행되는 것인 만큼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돼야겠죠. 예, 뭐 앞서 부산과 서울에서 좀 잡음이 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2사 부동산 대책 당시에 이제 공공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한 770건에 좀 달했거든요. 이번에 지금 대구와 부산에 그 역시 선정까지 되기까지는 한 5대 1의 경쟁률로 좀 인기가 좀 많이 높았습니다. 순차적으로 또 재개발지는 국토부에서 선정해서 이제 발표할 예정이지만 전국적으로 좀 경쟁이 치열한데요. 기회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좀 큽니다. 어쨌든 선정 지역이 지금까지는 사업성이 좀 좋다고 지금 나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또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서 개발이 좀 지지부진했던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공주도로 종상향을 해서 용적률을 끌어올리고 이제 여러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좀 메리트라고 좀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사실 대구는 이 감상동, 봉덕동 모두 저층 주거 지역 고밀도 사업이라는 이 사업 성격이 좀 뚜렷한 편이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앞서 이 사업들이 이제 타 지역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정부 주도의 개발 방식이 너무 복잡하게 많아서 이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린다라는 반응이 많이 컸었습니다. 사실 재건축만 해도 일반 재건축부터 공공 재건축,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등 세 종류나 있었고 또 소규모 정비 사업도 공공 재건축이 따로 있는데 인센티브나 기부 체납 비율 등이 조금씩 달라서 내용을 숙지하기 쉽지 않다라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또 공공 재건축의 경우 LH 등이 조합가의 공동 사업이 아니라 또 단독 시행하는 사업도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공공 직접 시행 재건축상 이제 재건축과 외견상 다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최대한 공급을 많이 해서 이걸 좀 집값을 내리겠다라고 했었었는데 이 와중에 발표한 이런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그러니까 메뉴는 많은데 당장 이 메뉴를 여러 가지 수십 가지 메뉴를 주민들에게 던져놓고 니들이 선택해 약간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 가지고 주민들도 되게 좀 많이 우왕좌왕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서로 다른 사업이 동시에 추진됨에 따라서 이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소지가 됐던 우려가 컸던 거고 뭐 대구는 비교적 이제 뭐한 가지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또 주민분들도 그에 따라서 뭐 구청 설명회나 이런 것들 들어보시고 조금 전략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토부는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사업 계획과 사업 효과 등과 관련해서 주민 설명회도 당연히 거치게 되겠죠. 토지처럼 그 소유자 10%의 동의 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아마 하반기 중에 예정식으로 지정을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개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이 부디 잡음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아서 대도시에서도 손쉽게 등산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내륙 분지 지역인 대구에는 또 팔공산이 있어서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 등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있는데요.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광주 무등산처럼 이 팔공산이 국립공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팔공산 국립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먼저 이 기자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경상북도는 지난 13일 팔공산 승격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국립공원 예정구역은 기존 팔공산 도립공원 경계와 동일합니다. 대구가 35제곱킬로미터, 또 이제 경북이 90제곱킬로미터 해가지고 한 125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사전 절차로는 이제 대구시와 경북도가 함께 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일만 남게 됐습니다. 지난 2012년 대구시, 경북도, 시도의회, 민간단체, 언론 등에서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횟수로 근 10년 만입니다. 네. 예, 앞으로 절차를 보면 환경부는 이제 오는 7월쯤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통해서 건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검토에 들어가고 한 6개월 정도 현장 조사를 벌이고 공원 경계를 좀 확실하게 좀 규정 짓고요. 그리고 용도 지구, 공원 시설 계획 등을 이제 마련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후에 내년 한 1월에서 3월 정도로 좀 예정되어 있는데 주민공청회가 개최가 되고요. 그리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3월에서 5월 사이에는 관계된 이제 중앙행정기관과 협의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다 예정대로 다 되면 5월에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칠 것으로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팔공산 국립공원 습격이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같은 큰 장애물이 없는 한 국립공원 습격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능성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주민들은 차치하고 행정기관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30일 대구시와 경북도, 또 팔공산 관할 지자체인 영천, 경산, 군위, 칠곡, 대구시 동구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상생 업무 협약서를 체결을 했거든요. 또 적극적으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이뤄진 대구 경북 시도민 인식조사에서는 또 72.3% 주민들 과반수 이상이 국립공원 승격에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국립공원 지정 반대를 희망하는 주민의 집단 움직임으로 좌절된 지난 2013년과는 사뭇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네. 예, 국립공원 이제 승격의 필요성도 좀 충분합니다. 팔공산은 이제 서식 생물체가 모두 한 5,295종 달해서 전국 이제 국립공원이 22개가 있는데 여기와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한 6위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보가 2점이 있고요. 그리고 지정문화재도 92점이나 있는 역사문화의 보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2015년에 이제
육상형 국립공원 후보 지역 타당성 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팔공산이 1위로 오른 적이 있습니다. 국가가 이제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그런 산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또 방문객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광역 도시권에 있는 대규모 산악공원인 것도 장점인데요. 팔공산은 연간 350만 명 이상이 찾는 도립공원인데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 국민들에게 좀 고품질의 산악형 국립공원 탐방 서비스와 또 여가, 교육, 체험활동 등을 제공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또 대구를 관통하는 주요 고속도로와 팔공산 접근이 용이한 것도 아직 뭐 팔공 IC도 그렇고 그 도로망이 다 이게 촘촘하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전 국민 모두가 쉽게 이 산에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뭐 팔공산은 대구와 경북에서는 가장 좀 유명한 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관광으로 오시는데 특히 갓바위라고 해서 관봉, 석조, 열애, 좌상, 소원도 들어주 유명하죠, 그죠? 갓바위도 찾아온 사람이 많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승격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 사회에서 일찍부터 한 10년 전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2년 5월부터였는데요. 당시는 이제 또 관주도로 했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승격 제안을 했고 또 대구경실련이 승격 지지 성명을 이제 냈었고요. 또 지역 언론 보도가 잇따랐었습니다. 그해 7월 승격 추진위가 발족됐고 연말에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실무 협약, 이듬해 1월에는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면서 이 공론화에 힘을 실었고 또 4월에는 시도민 결의 대회까지 열렸습니다. 예, 근데 그 상황이 이제 거기까지였습니다. 같은 해 5월에 지정 반대 주민들이 이제 맞불 결의 대회를 열면서 집단적인 반대 움직임을 펼쳤거든요. 이런 목소리는 지역 공감대 형성 후에 재검토하자는 여론으로 이제 다시 확산이 되었고 결국 이제 승격 추진은 이제 잠정 중단이 됐습니다. 공원구역 내 토지 소유주 등의 이제 주민 반대의 문턱을 이제 넘지 못했던 건데요. 이후에 이제 대구 경북 시도민은 광주 전남의 무등산, 강원의 태백산 등이 이제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는 모습을 이제 부러운 모습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국립공원 승격에서 좀 어려웠던 것이 그 토지 소유자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거주민들 그리고 이제 상인들의 반발을 극복하는 것인데 이번에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우선 제가 팔공산의 그 토지 소유주 현황을 좀 보면 팔공산 국립공원 예정구역은 이제 특히 이제 사유지 비율이 좀 높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문제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립공원 예정구역은 아까 이재께서 말씀하셨듯이 12만 5천 제곱킬로미터인데 이 중에서 국유지가 9%, 공유지가 20%를 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화사와 은혜사 등 이제 사찰지가 17%를 차지하고요. 사유지는 이제 과반이 넘는 54%에 달합니다. 소유자를 살펴봤더니 대구가 한 1,300여 명, 경북이 한 1,200여 명을 합쳐서 모두 이제 팔공산에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구, 경북 포함해서 한 2,500명 정도가 됩니다. 네, 대구시와 경북도가 팔공산 도립공원 보전관리 방안 마련 연구 용역 과정에서 진행한 토지 소유자 2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승격 반대가 49.1%로 찬성 37.9%보다 11.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주들에게는 이곳이 엄연한 자기 재산인데 국립공원 승격 이후에 추가 행위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 반대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승격 반대가 49.1% 네네. 전체 절반에 해당하는 그런 맞습니다. 수치인데요. 경상북도나 대구시나 좀 당황할 것 같아요.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예,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제 자연공원법에 따른 용도 지급을 허용 행위가 지금과 같은 지금이 도립공원이거든요. 네. 팔공산은 지금 기존의 도립공원과 비교해서 똑같다, 추가되는 제한 사항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행위 제한 추가는 걱정하지 않다. 뭐 이렇게 지금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주들 사이에서는 공원 구역 확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8차례 진행된 주민 간담회에서 주민들 다수는 토지 소유자 동의 없는 공원 구역 확대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와 관련 시도는 현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팔공산 도립공원인데요. 도립공원 경계와 동일하게 추진할 예정으로 확대는 없다는 점을 또 분명히 했었습니다. 오히려 환경부의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경계부를 재검토해서 보전 가치가 떨어지는 사유 농경지 등 개발지에 대한 또 공원구역 재척을 적극 건의할 계획인데요. 공원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뜻이죠. 사실 지금 팔공산을 가보면 그러니까 뭐 사유화되고 또 밭처럼 이용되거나 아니면 뭐 주택지로 활용하는 등 굉장히 조금 그러니까 산세에 비해서 약간 조금 지저분한, 이게 속된 말로 지저분한 모습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런 것들도 이미 지금 뭐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국립공원으로 가치가 없는 땅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또 개발할 수 있게 풀어줘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비친 만큼 크게 뭐 지주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방금 이시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팔공산을 가보면 너무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 이쪽 지역은 뭐 카페 거리, 뭐 이쪽 지역은 식당 거리 이렇게 좀 예쁘게 좀 어느 좀 규격화된 이런 모습으로 좀 있으면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좀 싶은데.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공원 예정지 내의 사유지를 좀 적극 매수해서 토지 소유자의 불편을 좀 해소해야 한다. 뭐 그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공원 집단 시설 지구에 대한 이제 종합 진단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재생 사업 추진을 약속하면 상인들의 반발도 좀 넘어설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팔공산 정산부에 이제 방송통신시설이 좀 많이 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팔공산 최고봉이 이제 비로봉의 위상과 자연 경관이 이제 크게 훼손되는 만큼 이제 정부가 해법을 내달라고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도립공원에서 이제 국립공원 승격을 하면 그 근처에 있는 지주나 거주민들 또 상인들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자, 국립공원으로 승격을 했을 때 대구 경북이 얻는 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뭐 크게 봐서는 팔공산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지역 이미지도 좀 좋아지고 그리고 인지도 향상도 좀 꾀할 수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 시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이제 국립공원이 되면 관광객 증가가 가장 큰 이제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이제 경제적 이득도 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국립공원 지정을 하면 공원 내에 명품 마을을 조성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민 지원 사업 등 지역 사회의 실질적인 이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각종 상생 사업도 실행이 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201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명품 마을 조성 전후를 비교할 때 팔공산 탐방객은 3배, 또 마을 주민의 소득은 6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현재 대구시 경북도로 분리된 팔공산 관리 주체가 통일되고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국가 예산이 이제 집중 투자되다 보니까 지방 재정 예산 절감 효과도 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대구시와 경북도가 연간 이제 공원 관리 예산으로 한 해 쓰는 돈이 한 79억에서 99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한 2017년에서 2020년 정도까지 계속 들렸던 돈인데, 열악한 이제 지방 재정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만만치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예산이 투입되면 시도의 지방 재정의 부담이 조금 완화될 뿐만 아니라 시설 개선 등이 이루어져서 고품격 탐방 서비스도 제공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네, 군의군은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청사진을 내놓고 있습니다. 군의군이 추진 중인 팔공산 삼림 레포츠 단지 조성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 군의군은 북해면 동산리 일원에 팔공산 자락의 산림 자원을 활용해서 체험과 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북도 관계자는 군의 일대 레포츠 단지 조성은 갓바위나 동아사 지구 등이 있는 팔공산 남측과 비교해서 조금은 떨어지는 북쪽 지역의 활용성을 높여줄 것이라면서 국립공원 승격과 함께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됐을 경우에는 대구 경북에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인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상인들은 국립공원 승격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당근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요구했던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과거 지주와 상인들이 반대했던 국립공원 승격만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는데요. 양측의 해안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슈앤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